지난 5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마샬의 초청을 받아서 영국 마샬 기타 앰프 공장에 다녀온 적이 있었죠. 사운드바 헤스톤 120, 요 밑에 거죠. 이 출시에 앞서서 제 초청을 받아서 간 거거든요.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샬 기타 앰프 공장이 너무 궁금해요. 시간이 좀 흘렀어요. 마샬 헤스톤 120의 동생이 나왔습니다. 헤스톤 60. 그러니까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서브 200이라는 서브 우퍼까지 같이 나왔어요. 마샬에서 사운드바 제품이 나온 이후에 뒤에다 숫자를 붙이거든요. 이 숫자가 무슨 뜻일까? 구글링 해보세요. 안 나올걸요? 실제로 영국에서 개발 팀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무슨 뜻이냐? 이 제품의 최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계산해보면 12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0 하나 붙여서 120, 이거는 6리터인데 60, 이거는 20리터인데 0 하나 붙여서 200. 그러니까 크기가 커질수록 당연히 저역이 많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예 용도 자체가 저역대 극저음만 담당하는 서브 우퍼가 된 거고, 그러니까 마샬 사운드바 관련된 제품들 볼 때는 숫자만 봐도 저게 어느 정도 크기겠구나 라고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얼마 후에 또 리뷰를 올릴 건데 브롬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750이에요 75리터라는 거지. 얘도 솔직히 되게 큰데 75리터면 얼마나 크겠어요. 뭐 우폰도 그렇다고 치고 얘랑 뭐가 다를까. 120 같은 경우에는 HDMI가 2개 있었죠. 근데 하나로 줄었고요. 랜 포트가 삭제가 됐고, 근데 뭐 와이파이로 잡을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 USB 5V를 빼주는 뭐 옥실러리, 뭐 다른 기기 연결할 수 있는 아날로그 RCA 입력단이 빠졌습니다. 대신 3.5mm 옥스로 좀 간소화 시켜놨네요. 그리고 서브 아웃이 있는데 얘도 서브 아웃 있네요. 똑같이 있어요. 최저 저역대는 내가 더 낮은 저역을 내줄 거예요. 그리고 스피커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릴이 이렇게 쉽게 빠지는 사운드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서비스빌리티, 리페어러빌리티라 그러는데 그런 거에 어느 정도 고려가 돼 있어요. 앞으로 나온 스피커가 없고요. 대신 트위터는 살짝 45도 각도로 이렇게 나가고,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방향 위에 2개 있고, 그리고 풀레인지 2개 있고, 그리고 옆에가 아마 옆에 있나 없나. 저번 헤스톤 120 밑에 거 리뷰할 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딱딱딱딱딱딱딱 빠져요. 그리고 짓이겨 가면서 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이거 빠지고요. 얘를 빼야지 여기 스피커 있는지 없는지 보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겠어요. 이거 밑에 다 드러내야 될 것 같아.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자, 그럴 때는 꼼수가 있죠. 있네. 옆에 스피커 와이어가 하나 들어가는 걸로 봐서 스피커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트위터 계열의 스피커일 거예요. 사이드니까 7.2. 제가 계산할 땐 그래요. 근데 지금 정확히 스펙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 공식 자료하고 제가 보는 게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사운드바는 뒤에 앉아있는 거리가 꽤 되거든요. TV하고 스테레오 각이 좀 좁아진다고. 왜냐면 사운드바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스피커를 벌려 놓을 수가 없잖아요. 양 사이드로 쫙 이렇게 트위터를 쏴주면은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역대가 이렇게 나가면서 벽 타고 탁 들리거든요. 그때 저거 생긴 건 요만한데 공간감은 이만하게 벌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옆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대충 모양으로 만약에 그릴을 파놓은 게 아니에요. 오케이. 여러분은 지금 사운드바의 음질보다 얼마나 쉽게 뜯어지는지에 더 관심이 많은 공들의 바파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하던 일 이런 거야 가지고 눈에 훤히 보이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아까 했던 말 취소. 야, 스피커 우퍼가 뒤에 바닥에 있었네, 2개가. 그러면은 7.4. 얘가 이렇게 빠져? 잠깐만, 내 자석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 이걸 몰랐네. 자, 제가 이건 알고 있었어요. 이 로고가 자석이에요. 이게 떨어져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사운드바는 보통 2가지 방법으로 거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거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거치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거치했을 때 로고가 안 보이잖아. 자랑스러운 마샬. 예, 그러면 얘를 로고를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짝 이 가운데가 안 맞냐. 이게 약간 거시기 하네. 죄송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써요. 보통 놓으면 이렇게 되죠. 로고가 앞에 보이고, 그리고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된 윗방향, 위아래 방향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벽에다 설치할 때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게 아니지.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벽에다 설치할 때는.
그럼 이 안에 자이로 센서가 있어요. 스피커 좌우도 바꿔줘요. 자,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요를 떼서 예, 이제 가운데 붙지. 예,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위치를 자랑스러운 마샬 로고가 보이게.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 그래서 얘도 자석으로 만들었어. 얘가 빠져서 얘를 돌려서 야, 자석으로 둘 다 돌릴 수 있는 건 나 처음 봤는데. 보통 물리 버튼이 보통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는데 마샬 이 사람들은 물리 버튼에 되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기타 앰프 공장에서 얘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라인에서 스피커를 생산하지만 그래도 그 헤리티지적인 면들을 상당히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물리 버튼이 있어야 된다. 헬스톤 120이 먼저 나왔거든요. 얘가 그때 몇 가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 세워서 설치하면은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거꾸로 보이고 얘는 뒤집을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컨셉을 완전히 바꿔버렸네. 이건 진짜 박수. 네. 자, 그 다음에 서브 200을 좀 알아볼 텐데 이게 되게 예쁜 게 정사각형이에요. 약간 스펙상으로는 한 변이 좀 긴데 요 다리 높이 때문에 그래요. 다리 높이를 빼면은 정육각 면체 큐브예요. 앞에 로고가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막혀 있고요. 예, 양쪽에 여기가 스피커가 이쪽에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랑 우퍼는 중요한 게 공기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이쪽이 바닥면이에요. 마샬 사운드 바랑 같이 쓸 때는 무선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만 연결해주면 돼요. 셋업 버튼 하나 있고 독립적으로 얘 볼륨 조절할 수 있는 거 계속 무한으로 도는 디지털 방식이죠. 그래서 세팅을 해놓는다고 해서 그 소리는 항상 나는 게 아닙니다. 스피커 소리에 따라서 반응적으로 레벨이 바뀌는 거죠. 그것도 앱에서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 헬스톤 바랑 연결해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범용적인 장치에도 연결해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선으로 연결해서 뭐 이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에서도 유선 연결해도 아까 서브우퍼 아웃이 있었으니까 되고 다른 시스템에서도 서브우퍼 아웃 RCA가 나오면은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서브 200은 독립적으로 또 마샬 앱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180도 페이지 뒤집는 거라든지 레벨링을 여기서 따로 맞춰줄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시스템에 붙여서 쓰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영상도 후반부에 뭐 소리를 들려드리는 클립을 좀 넣을 텐데 사실 서브우퍼 소리를 유튜브로 제 집에서 마이크로 녹음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에 전달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장면을 넣겠지만은 그것보다 저의 나름대로의 서브우퍼에 대한 개똥 철학이랄까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의 제품을 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의 환경 아마 대한민국 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 다들 비슷할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은 1번입니다. 요거 하나만 단독으로 쓰는 거. 그러면 대한민국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이런 거는 쓸모가 없는 거야? 이게 좀 애매해요. 공동주택에서 제대로 울리기에는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써보는 순간 얘를 끌 수가 없어. 그리고 저 공들여 파파 저 새끼 층간소음 신경 안 쓰는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브우퍼를 처음에 세팅을 해보면은 소리가 안 나는 것 같다? 이거 뭐 작동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뭐 이렇게 만지다가 탁 꺼지는 순간 알아. 아까가 켜져 있었던 게 확실하네. 지금 꺼지니까 소리가 갑자기 왜 이래. 얘를 서브우퍼라는 걸 항상 막 온 집안이 막 붕붕붕 우우우 할 정도로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 제 꿈이에요 사실. 그렇게 틀지 않더라도 작은 볼륨이라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살짝만 보충해줘도 실제로 느끼는 만족감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거를 리뷰 의뢰를 받으면서 새벽에도 음악을 많이 틀어봤어요. 대신 아주 잔잔하게 틀고 우퍼도 살짝만 깔리게 아무리 작은 소리라고 그래도 귀로만 이렇게 들리다가 극저역대가 몸을 이렇게 살짝 밀어주면은 몸 전체가 음악을 듣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거든요. 아파트에서 서브우퍼 못 써. 난리나 층간소음. 90%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볼륨에서 적당하게 틀어놨을 때 또 만족감 그 10%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소리도 한번 들어보셔야죠. 유튜브로 소리가 전달되든 안 되든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마샬이라는 브랜드 기타를 치는 사람한테는 기타 앰프지. 스피커로 처음 접하신 분들은 그 블루투스 스피커 회사 아니야? 스피커 시장에서의 또 마샬이라는 브랜드의 존재감도 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샬은 기타 앰프 회사지 무슨 스피커냐.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마샬 스피커 판매량을 봐봐,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스피커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기타를 통해서 마샬 앰프를 알게 됐고 마샬 앰프를 수집을 하고 있고 또 기타 앰프를 또 만들어 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완성한 기타 앰프가 이것도 안에 회로는 마샬 앰프 회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입장에서 솔직히 마샬이란 브랜드는 뭐냐 물어보면 난 당연히 기타 앰프지. 근데 최근에 이런저런 기회로 마샬 스피커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마샬은 기타 앰프지라는 저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은 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왜 많은 소비자들이 마샬 스피커들을 찾는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마샬 브랜드가 좀 경영 관련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샬 스피커가 더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팔릴 만큼 잘 만들었고, 마샬 스피커가 잘 팔려야지 마샬 기타 앰프 공장, 그 공장도 문을 닫지 않고 계속 기타 앰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기타 앰프의 판매량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그 어마어마하게 굉음이 나는 기타 앰프 대신 다른 장치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락 사운드에서 마샬이라는 브랜드가 가지는 정체성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샬 앰프가 없어지고 스피커는 전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샬 스피커 제품들 리뷰를 저한테 맡겨주시는 마샬 한국 일본 담당자 분께 감사드리고 마샬 본사 스태프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면, 스피커 좋아요, 리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마샬은 뭐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앰프다. 기타 앰프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들여 파파였습니다.